자,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바로 나라는 개념을 한번 급진적으로 재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느끼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실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걸 한번 뒤집어보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문장들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는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 당연해 보이는 가정에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보이지 않는 통치자처럼 군림하는 중심 관찰자라는 존재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뒤에는 그걸 행하는 일종의 주인공이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관찰자 전제입니다. 우리 인식의 기본 운영체제 같은 거죠. 이 전제는 너무나 깊숙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의 믿음이나 가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공기처럼 투명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는 주인공이 없는 세상에서는 과연 경험이라는 연극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이 분석을 위해서 온이라는 개념의 틀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 나라는 단일한 실체를 그저 구성 요소들로 한번 해체해서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를 한번 보세요. 이건 내가 소유한 어떤 속성이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주체가 없는 과정들의 흐름일 뿐이죠. 예를 들어 색은 저기 눈앞에 있는 컵처럼 감각되는 물질 현상이고요. 수는 그 컵을 만졌을 때 따뜻하다 하고 느끼는 그런 느낌의 발생입니다. 그리고 상은 그걸 보고 저건 컵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인식의 작용이고, 행은 물을 마셔야겠다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의지나 반응 같은 정신적 작용들이죠. 마지막으로 식은 이 모든 과정을 알아차리는 의식의 흐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경험을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나면 그 어비에서도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주인이나 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통찰을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 경험을 능동적인 행위에서 수동적인 발생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죠. 내가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어를 제거하자 경험의 실제 구조가 드러납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들림이라는 사건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이건 단순히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언어의 변화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감각은 이 1차적인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진 2차적인 생각, 다시 말해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했다는 꼬리표가 탁 하고 붙는 셈이죠. 자, 드디어 이번 분석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문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보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적 탐구나 수행의 목표가 자아를 제거하거나 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애초에 실제하는 어떤 물질이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관찰자는 우리가 싸워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라지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착각 그 자체예요. 그 자리는 사실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 문장이 이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나라는 관찰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경험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훨씬 더 순수하고 직접적인 경험, 즉 봄, 그 자체만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누가 관찰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보는 자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관찰자를 계속해서 발명해내는가? 이 마지막 질문은 외부의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향합니다. 관찰자를 찾는 여정에서
거꾸로 관찰자를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탐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보는 자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